네,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평형상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 평형상수. 평형상수. 이게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교과서마다 다른 말들이 있더라고요. 해리상수, 전리상수, 그리고 이온화상수. 뭔가 이온화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평형상수는요, 모든 화학종은 고유한 평형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학종은 고유의 평형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 평형상수 이제 K라고 줄 건데요. 이 K 값을 교과서를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실험을 통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의 조건이 왜냐면은 온도하고 압력 등등등에 따라서 바뀌죠. 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화학의 반응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물질들에 대한 평형상수를 모두 구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구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이제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물이 있습니다. NaCl이 들어가 있어요. 이 NaCl은 Na 플러스 Cl-가 되죠. 근데 정방향, 역방향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NaCl이 Na 플러스와 Cl-로 분해된다고 할게요. 분해되는 속도가 V1. 또 NaCl이 Cl과 만나서 NaCl로 결합되는 속도가 V2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평형 상태라고 벌써 평형상수 무슨 평형 나왔어요.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V1과 V2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이게 바로 어떠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구나. 그럼 이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평형상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주주죽 써놨어요. 이 NaCl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적 평형상태. 소금물을 NaCl을 물에 넣으면 NaCl은 Na 플러스 더하기 Cl-가 된다. 이 반응을 용해라고 한다. 즉, 용해되는 속도는 이 속도를 V1이라고 한 거예요. 이 V1은 NaCl의 농도와 비례한다. NaCl이 많으면 많을수록 Na와 Cl로 빨리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속도는 시간 지날수록 느려지는 속도이다. 왜냐하면 용해될수록 물 속에 NaCl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속도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즉, 물 속에 Na-이온하고 Cl-이온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결합해서 역으로 간다. 역으로 가는 거를 V2라고 하겠습니다. 이 V2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Na-이온하고 Cl-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결합돼가지고 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V1은 NaCl의 몰농도, 이거 사실은 이 가로치고 하는 게 몰농도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알아두세요. 그냥 농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는 이게 몰농도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화에서 이렇게 대가로를 치면 모두 다 몰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속도는 NaCl의 몰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V2 다시 결합돼서 가는 거는 Na 이온과 Cl 이온이 이온의 몰농도의 곱, 즉 몰농도, 이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즉 V1은 느려지고 V2는 빨라지다가 V1과 V2가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 이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자, 용해도 됐다가 결합도 됐다가 용해도 됐다가 결합도 됐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죠. 동적 평형 상태예요. 뭔가 정지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V1 용해되는 속도가 이 NaCl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이런 비례하는 거 우리 이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어떠한 상수가 필요했죠, 여러분.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V1으로 했으니까 K1으로 해고 K1으로 보기 좋게 표시를 할게요. 그죠? 자, 그럼 V1은 NaCl 농도에다 K1을 곱한 거랑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V2에서 이 꼴을 비례를 또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V2에 했으니까 K2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동적 평형 상태가 여러분 V1과 V2가 같다고 했죠. 자, 얘하고 같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K1 NaCl은 K2 Na 곱하기 Cl. 자, K2분의 K1 바꾸면 NaCl분의 Na 곱하기 Cl입니다. 이게 평형상수예요. 즉, 이 평형상수는 무엇이냐?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비다. 반응물은 지금 NaCl 하나니까는 NaCl만 들어갔고요. 생성물은 2개. 용해된 거니까, 그죠? 2개의 몰농도의 곱입니다. 이게 평형상수예요, 여러분. 이게 평형상수. 동적 평형상태를 나타내게끔 하는 상수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 실험으로서 구해지는 거고요. 모든 화학적은 고유의 평형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때는 화학물의 화학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 농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시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평형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여기 몰농도 곱.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거를 다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 평형상수 갖다가 용해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해도. 자, 이 상태에서 1번 여기 2번. 자, 2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녹아있는 상태죠. 많이 녹아있는 상태. 그죠? 1번이 맞으면 많이 녹지 않은 상태, 반응물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누가 얼마만큼 더 잘 녹았는지, 잘 녹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힌트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생성물의 물농도가 곱식이 크면 클수록 물에 더 많은 맛으로 더 물에 잘 녹는 거니까. 그죠? 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거는 NaCl이었고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CaCO3. 자,
이거 CaCO3는 CaE++ CO3E- 이렇게 되죠. 이걸 평형 상수는 뭔가요?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CaE+ CO3E-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입니다. 이게 K예요. 자, 그러면 이 K 값은 이 NaCl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포화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 사실상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하게 되는 건데 용해도가 낮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서는 이 K 값만 비교했을 때도 K 값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게 용해도가 더 낮겠구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NaCl보다 CaCO3가 무려 더 덜 녹을 거고 NaCl이 무려 더 잘 녹겠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적 평형상태 쉽게 이해가 되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pH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 pH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물 좀 마셨어요. 이제 pH를 넘어갈 건데요. 그때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선행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산, 염기, pH 뭐 이런 걸 몰라도 중성은 pH가 7이구나.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이고 pH가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평형상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몰농도의 곱이라고 하니까 이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또는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어떻게 산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게 pH랑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평형상수와 순수한 물 상태에서 존재하는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의 평형상수입니다. 물의 평형상수 H2O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때 평형상수 K는 뭔가요, 여러분? H2의 몰농도분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비커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물에 H2O라는 분자 상태로 많이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수소이온과 ClL OH네. 깜짝이야. OH 이온으로 많이 존재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분자 상태에서의 H2O는 매우 안정하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H2O가 굉장히 안정해요. 안정.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OH이온으로 많이 해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H2O의 분자 상태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 상태로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K 값은 상대적으로 작겠지요. 분모가 크면은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작습니다. 작은데 얼마만큼 작느냐?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이 정도로 작아요. 25도씨에서 이게 일정한 산수입니다. 일정한 상수. 물의 평형상수. 일정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매우 낮죠. 매우 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물의 몰농도를 한번 볼게요. 몰농도를 보겠습니다. 자, H2O의 몰농도가
일단 물이 옛날에는 무게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무게의 기준. 무게의 기준, 과거에. 현재는 아닙니다. 왜냐면 물은 온도마다 물의 부피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나중에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높죠. 자, 어쨌든 1리터에 1000g 또는 1kg입니다. 1kg이 1리터랑 같다고 하는 거예요. 비중이 1일 때. 자, 어쨌든 그리고 1몰은 뭡니까? 분자량 H2O 18g이에요. 그죠? 자, 이걸 하면은 55.5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딱 떨어지지 않고요. 계산기를 해보면 55.5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일정한 상수값이에요. 일정한 상수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하죠. 자, K값 1로 곱해갖고 쓸게요. 자, K 곱하기 H2O는 수소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맞죠? 분모한 다음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같게 썼습니다.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일정하다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일정하잖아, 얘. 그죠? 일정합니다. 그래서 K 워터, KW라고 그냥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K값 뭔가요? K값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자, 이거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워터 물농도 몇인가요? 55.5였어요. 그죠?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곱하기 55.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나올 텐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즉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순수한 물 상태에서 수소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순수한 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수물. 왜냐면 물 말고 다른 거 없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H2O,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자, 수소가 1몰이 저기 용해되면 수소이온 1몰, 수산화이온 1몰. 두 개가 되면 둘, 세 개 되면 셋, 부피비 다 몰비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같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봅시다. 지수였어요. 아까 나온 지수. 자, 그럼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면 10의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7 하고, 그렇죠? 지수끼리 곱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즉 수소이온도 10의 마이너스 7승, 수산화이온도 10의 마이너스 7승. 즉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의 pH는 7이다.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pH 물론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대충 알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지면 여러분 pH가 14의 범위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pH 할 때 우리가 14를 기준으로 14까지잖아요. 제일 높은 게 7이 중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7이고 수산화이온이 7이고 전체가 14로 나눠지는지를 한번 제가 순수 물을 통해서 물 평형상수와 물의 몰농도를 계산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